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중급재무회계 강의를 진행할 정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할 중급재무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중급회계는 회계 원리라고 하는 좀 선수 과목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회계 원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혹은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급 재무회계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한 차례 한 차례 진행할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급 재무회계, 재무회계 우리가 그 재무회계라고 하는 분야는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작성하는 게 목적이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지만 재무상태표, 또 우리가 IFRS를 배울 거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표라는 의미이고요. 요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뭐까지 주석까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아주 종착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 원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회계 원리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어떻게 그 원장에 기재하는지, 그리고 장부에 기재한 원장을 마감하는 것, 결산하는 것,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을 우리 회계 원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의 중급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조금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기업에서 경제활동,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죠. 이걸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자, 분계는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으로 거래를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다 기록하고,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그 거래 8요소 혹시 회계 원리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중급 회계에서도 나올 부분입니다. 자,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에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 그래서 비용이 발생, 수익이 발생, 이러한 어떠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분계라고 하고요. 이 분계한 장부만 가지고는 그 회사의 기업 정보, 재무 정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계정 과목,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전기라고 하는 포스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포스팅 절차를 거친 걸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죠. 총계정 원장. 이 장부를 우리가 마감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지죠. 그걸 결산이라고 하고요. 이 결산을 통해서 아까 우리 5가지 얘기했던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계 기간 동안에 반복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 중급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분기하는 요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그러니까 이 거래가 좀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실무에서 업종별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중급재무회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급 회계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고급 회계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고급 회계는 우리가 회계 분야인 세무 회계나 원가 회계 이론을 기반으로 또 재무 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회계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심화된 회계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우리가 중급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랑 비슷한데 그 거래 내용이 심화된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 중급 재무회계의 목차는요. 기본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면 중급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 작성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같은 이러한 이론을 배우는 게 1장부터 3장입니다. 사실 이 회계 이론 배우는 게 좀 어렵죠. 딱딱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반으로 우리가 그 회계 재무제표 작성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2장까지가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개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부에 기록하는 그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분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부에서 배울 때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책에도 기록하고 노트에도 기록하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이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 혹은 ERP 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계라고 하는 차변, 대변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기업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원장이 자동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결산을 담당자가 하게 되면 재무제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분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가 결국은 회계라고 하는 것이 뭘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주주나 투자자, 경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분계라고요. 그죠? 그래서 인풋, 분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아웃풋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급재무회계에서는 이 분계의 내용이 회계 원리보다 조금 더 뭐 된다? 심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4장부터 12장은 계정별 회계 처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 분계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회계 처리하는 걸 배울 거고요. 13장, 12장까지는 13장에서 12장까지는 특수 계정별이라고 해서 우리 12장까지 배우는 계정보다 조금 더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들 뭐 퇴직금을 줄 때 퇴직급여 처리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걸 주겠죠. 현금성 자산으로 줄 건데 어떠한 경우는 뭐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수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분개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그 기법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학교에서만 이 회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 혹은 CEO들까지도 이 회계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중급회계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볼 때 아주 기본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급회계까지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시에 도움이 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전산세무회계 그리고 AT라고 해서 어카운팅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그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러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회계원리 중급회계를 공부하시면 자격증,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가 배울 중급재무회계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꼭 어렵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